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핵심 영역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역량 강화 모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가 개별 사유 사업의 실천 모델을 가지고 이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개별 사유 사업 그러면은 1920년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기초로 해서 내면 역동 세계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듯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자는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먼저 프로이드의 이론 기초에 바탕을 두고 등장한 진단주의, 그에서 랭크의 의지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1930년대에 등장한 기능주의, 그리고 1930년대에 바로 심리 사회 모델, 이런 등등이 1920년대 30년대 실천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그리고 60년대의 행동 수정 모델, 또 60년대 70년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이나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또 72년에 장기적인 프로이드 방식에 접근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델로서 과업 중심 모델, 또 그런가 하면 또 인지 행동 치료 모델, 생활 모델 등등등이 나오면서 역시 1970년대를 넘었으면서 이제는 병리적 측면보다 오히려 강점이나 자원의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는 이런 분위기 변화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통합적 접근과 더불어서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 있었던 의료적 모델과는 달리 클라이언트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치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나 병리적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그의 강점, 그의 자원, 그의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또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무리 클라이언트의 이 권한이 넓어졌다고 해도 50%가 되지 못했던 실천 영역에서 이제는 거의 대등하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대등한 파트너십, 협력적 관계에서 실천을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이끈 모델이 바로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의 실천 단계의 실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실천 단계라고 있으면 어쨌든 역량 강화 모델의 실천 과정은 대화 단계, 발견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 이건 아직은 개별적으로 출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 문제라고 하지만 다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워커의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 잠재력과 강점으로서 문제 해결보다 병리적 형태의 문제 확인에 더 중요시한다. 자, 이건 바뀌어져 있죠. 병리적 확인도 예나 다름없이 신경을 쓰지만 그보다 더 오히려 강점이나 자원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생태체계적 관점,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로 나오던, 권한 부여 모델로 나오던, 임파워먼트 모델로 나오던 같은 문제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이론 강의에서 충실히 해놨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리치몬드의 진단주의에 기초를 뿌리를 두고 홀리스에 의해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과 접근 방법으로 구체화된 것은 1920년대에 만들어진 진단주의에 뿌리를 두고, 이 말은 뭐야?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처럼 과거라든지 어떤 무의식 세계에 초점을 두면서도 동시에 홀리스에 의해서 실천의 이론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진단주의를 기초로 하면서도, 즉 내면 역동세계에 초점을 두면서도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자는 실천적 변화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심리 사회 모델. 내가 이런 강의 할 적에 심리와 사이에 점을 찍어도 좋고 찍지 않아도 좋고, 그 이 개념은 뭐냐면 개인적 심리적 측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다룬다 해서 환경 속의 인간, 대문자로 person in environment, PI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로 심리 사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학을 이론적 기초로 해서 내면 역동세계에 초점을 두듯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자는, 그렇기 때문에 5대5 관계는 아닙니다. 심리를 중심으로 하듯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가미하자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것을 1930년대에 해밀턴이 실천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1960년대 홀리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심리 사회 모델이고, 오늘날은 그냥 같이 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제 중심 모델, 과업 중심 모델은 1960년대까지를 지배했던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반발로 등장을 합니다. 정신분석에도 접근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무언지는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자라고는 애매모호한 출발점,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 무기한적인 장기치료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시간 제한적 단기치료 모델이 1972년에 발표된 레이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발표된 바로 과제 중심 모델, 과업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의 장기적 개입이 행해지며 장기, 요즘엔 장기란 단어를 쓰면 그건 무조건 정신분석이고 정신 나간 얘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그야말로 다룰 문제도 딱딱딱 정해주고, 특히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그것을 표적 문제, 타겟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문제 정해놓고 그리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조화된 접근 방법, 개입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델로서 접근하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1번은 틀린 거죠. 실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회복지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개입 과정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책무성이 강조된다. 여러 이론 정향을 어느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 정향을 절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천의 틀을 제시했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론보다는 임상 경험이나 실천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생활 모델에서 문제 원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생활 모델도 역시 생태 체계론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또 사회복지 실천이 하는 일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그를 둘러싼 환경 자원 간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는 활동, 또는 균형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는 활동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 생활 모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과 그를 둘러싼 환경 간의, 환경의 자원 간의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인데, 스트레스의 원인, 문제의 원인을 실생활 속에서 찾습니다. 생활의 압력, 환경적 압력이지요. 대인관계, 그리고 생활상의 변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의 일반적 실천 원칙이 아닌 것은, 자 보면 인지행동 모델, 이 말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앨리스와 아론백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인지행동 모델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지로부터 시작된다. think, 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행동도 역시 생각 먹기 나름인데,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된 인지, 잘못된 사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행동을 치유한다면, 잘못된 생각만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모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행동 모델의 일반적 실천 원칙, 목표 지향적이며 문제 중심적이다. 지금 여기의 상황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 자신이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점진적 변화를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제한한다. 장기 치료 그러면 정신분석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사고, 행동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애매하지만, 그러나 장기 치료란 단어는 오늘날 쓰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파펠과 로스만 모델에 해당되는 것은, 자, 파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론 강의 때 쓰지 않았지만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로스만의 모형,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나오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교육 모형, 사회행동 모형,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체제 모델, 60년대 70년대를 넘어가면서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콤튼과 갤러이의 6체계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핀커스와 미나안이 제시했던 4체계 모델,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그리고 행동 체계가 있고, 거기에다가 콤튼과 갤러웨이는 거기에다가 2개 더 전문가 체계와 의뢰 응답 체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인식 체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펄먼이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펄먼은
1957년에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어디다 뒀냐면 문제 해결에 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별 사회 사업의 개념을 4P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이 왔을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 즉 장소 플레이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헬핑 프로세스에서 4P로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블럼, 퍼슨, 플레이스, 프로세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에 보시면 과정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표정 문제, 현재의 경험 강조, 구조적 개입, 그리고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델, 다양한 이론의 절충 및 이론보다 오히려 임상 경험이나 실천을 더 강조한다는 접근. 이런 것이 1972년에 나왔던 네이더와 앱스테인의 이 접근이 되겠는데, 프로이드의 장기 심리 치료를 지지한다. 프로이드의 장기 심리 치료를 굳이 접목을 시킨다면 1920년대 진단주의와 1930년대 시작 무렵의 심리 치료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치료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역시 정신분석적 접근이고,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욕구를 우선시한다. 과제중심 모델에서는 프로이드 정신분석처럼 어떤 문제인가 잘 해볼까? 라고 하는 규격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계약으로 성립된 두세 개의 문제만, 즉 표정 문제만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핀커스와 미나는 4체계 모델이고, 이것은 과정중심 모델, 과정중심 모델,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과업중심 모델이어야 되겠죠. 과업중심 모델은 바로 네이드와 또는 리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발표가 된 겁니다. 10번에 보시면 노든이 제시한 집단 발달 단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이거 여러 번 노트 정리하지요. 노턴은 집단 발달 단계를 접수 단계, 그리고 불안과 긴장이 가장 높으면서 투쟁적 리더가 중심이 되는 오리엔테이션 단계, 그리고 서서히 하위 구조가, 하위 집단이 만들어지고 통제 기제가 준비되어야 될 탐색 및 시험 단계, 모든 영역이 물이 흐르가듯이 운영 절차의 습관화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물이 흐르듯이 운영되면서 모든 영역의 최고조의 절정에 달하게 되는 문제 해결 단계, 그리고 종료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답 찾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이나 초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기록 유형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론에서 기록, 그러면은 문제 중심 기록, 또 압축 기록이라고 하는 요약 기록, 또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과정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만 적어나가는 이야기체 기록, 그런 이야기체 기록을 적어가면서 그때마다 사회복지사의 판단이나 느낌을 같이 첨가하는 것은 과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초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과정 기록이 되겠습니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 노트 정리되어 있죠. 진단주의는 1920년대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기초를 두고 등장한 워커 중심의, 즉 사회복지사 중심의 실천 모델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1930년대 랭크의 의지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등장한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모델입니다. 진단주의는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마치 질병을 치료해 주는 듯이 여기기 때문에 치료를 강조하는 이런 측면에 있으면서 질병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의 당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힘을 실어주는 역할에 원조에 초점을 둔다 해서 성장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진단주의는 전의를 강조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양가 감정을 지닌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전의보다는 분리, 독립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양가 감정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반대 감정, 너는 대항의지가 강한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진단주의, 1920년대 치료 개념에서 벗어나 원조의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기초를 두는 것은 진단주의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자율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현재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능주의, 과거, 이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진단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단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기능주의를 가미한 이론이 1957년에 펄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 해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기능주의를 가미한 것을 1957년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컴튼과 갈러웨이의 의해 문제 해결 과정 모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통합적 모델이다. 6체계 모델로서 사유적 체계는 변화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이다. 이걸 사유적 체계를 이렇게 4체계로 설명한 것은 핀커스와 미난이고 컴튼과 갤러웨이는 거기에다가 전문가 체계와 문제인식 체계 또는 의료응답 체계를 집어넣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협력 하에 일을 한다. 클라이언트와 관계 이후에 사회복지사는 다른 체계와도 정서적 유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에 체계 이론을 형성하여 도입시켰다. 따져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핑커스와 미난이고, 다음에 심리 사회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자. 인간의 문제를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상황 속의 인간, 상황 속의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과정보다 환경적 요소를 강조한다. 개인적 심리 내적 측면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같이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중심은 내면 역동세계죠.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요소보다는 심리 내적 과정에 초점을 두되 환경도 가미하자. 이렇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을 기초로 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강조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 저 인쇄가 잘못됐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집단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구성원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의 약속이라는 규범을 지키면서 상호 어떤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을 집단의 일부라고 본다.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한 명의 클라이언트 체계를 중심으로 그가 갖고 있는 문제 초점을 두고 개입한다. 자, 이건 뭐 개별적인 집단이 아니죠. 이것은 다 좋습니다.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문제 해결 모델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 요소를 4가지로 제시했던 펄먼이 나중에 추가로 2가지 한 요소로, 펄먼은 4P를 제시하죠. 4P. 문제, 사람, 프로블럼, 퍼슨, 그리고 장소라고 하는 기관, 프레이스, 그리고 원조 과정, 헬핑, 프로세스에서 4P를 제공해도 나중에 2가지를 제공한 것이 전문가와 제공물을 강조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다음의 실천 모델은 개인의 사고체계가 그의 정서적 반응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think가 인간의 행동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행동 치료 모델이라고 해요. 인지행동 모델은 앨리스의 알리비티와 아론백의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행동을 치우려면 그 생각만 바꿔주면 문제는 치유된다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 답은 2번이 되어 있군요. 18번에 보시면 집단 사회사업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개별 사회사업의 기본 구성 요소는 펄먼 여사의 4P로 설명을 했는데, 집단 사회사업에서는 집단 구성원, 집단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을 경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관리자, 전문가지요. 이렇게 해서 4대 구성 요소라고, 거기에다가 목적, 장소, 기관이지요. 이 2개를 넣으면 집단 사회사업의 6대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집단 구성원, 집단 활동 프로그램,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좋습니다. 4대 구성 요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앨리스의 합리정서치료. 합리정서치료는 알리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관계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대단히 교육적이고 구조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데, 잘못된 think 때문에 잘못된 문제 행동이 생겼다. 앨리스는 특히 잘못된 행동 중에 잘못된 신념이 문제 행동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만 바로잡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앨리스인데,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교육적인 개입 방법을 ABCDE 전략이라고 하는데, ABCDE 전략은 여러분들이 꼭 개별적으로 Activate Event, Belief, Consequence, Dispute, 그리고 Effect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유현상은 뭐 정신분석에 나오는 것이고, 거기 보면 행동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고, 관찰과 모방은 벤두라에서 나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20번에 보시면 성원들이 보다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집단유형은, 집단과업 완수의 목적을 두는 집단과업 완수의 목적을 두는 과업 집단도 있고, 집단 성원들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치료 집단도 있습니다. 치료 집단에는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사회화 집단, 그리고 치유 집단 등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어떠한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제공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교육 집단,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장 집단, 또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화 집단,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유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교육 집단이 되겠지요. 21번에 보시면 위기개입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단기 전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이다. 그렇죠? 위기개입 모델은 위기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 그렇기 때문에 문제 발생 직후에 사회복지사에 적극적이고 조속한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이끌어간 것이 위기개입 모델입니다. 2번에 보시면 이 모델에서 위기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느낌보다는 사건 자체의 비중을 둔다? 아니죠. 개인의 주관적 느낌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위기는 재해, 발달적 위기, 변칙적 위기, 상황적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위기는 위험사건, 취약상태, 촉발요인, 실제 위기상태, 재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위기개입은 매우 초점화된 단기 개입으로 위기 개입의 목표는 제한적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깊이 다뤄놨습니다. 2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23번 아까 말씀드렸죠. 집단 발달 단계 중 구성원들 간의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단계는 오리엔테이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번에 보시면 과제 중심 모델에서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과제 중심 모델, 과업 중심 모델에서 과제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같이 다루자라고 계약이 된 특정 두세 개의 문제만을 바로 과제라고 합니다. 그 과제를 표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 보면 예리한 초점, 명확한 목표,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구조적 개입, 현재 경험의 초점, 다양한 이론의 절충, 이론보다 실천 강조, 이런 단어들을 쭉 나열을 했던 것입니다. 과제 설정 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 동의를 필요로 한다. 클라이언트 과제는 그가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일반적 과제와 조직적 과제로 나눠볼 수가 있다. 또 개입, 계획, 수립 시에는 자기결정의 원리에 따라 사회복지사 의견은 배제된다. 답은 4번이겠군요.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25번에 보시면 가족과 환경체제를 가는 관계를 이야기한 도구로 특정 시점의 중요한 상호작용을 그린 것은,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나 가족을 가운데 놓고 특정 시점에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을 그렇게 원과 그림으로 화살표로 그려낸 것은 우리가 에코맵 생태도라고 합니다. 적어도 가계도라고 하려면 몇 대에 걸쳐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에 보시면 개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대부분 함께 보낸 가족의 건강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가장 적합한 것. 어린 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낸 가족들의 건강성 또는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원가족 척도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다뤄놨습니다.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앨리스의 ABCDE 모델에서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A는
antecedent, 선행사건 또는 activating 이벤트라고 합니다. B가 바로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과 B의 비유라고 하는 그건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앨리스의 핵심 단어인 바로 신념 빌리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B의 비유가 아닙니다. 빌리프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C는 consequence, D는 만나무 상태인 dispute, 논박이죠.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를 사회복지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논박 디스퓨트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성장 집단의 형성 목적은 집단 성원의 잠재력 개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번에 보시면 핀커스와 미나안이 제시한 사회복지 시설 모델, 서비스 문제지요. 바로 4체계 모델, 콤튼과 갤러리의 6체계 모델,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그렇죠? 또 뭐 단일화 모델, 이런 단일화 모델, 뭐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봐주시고. 그다음에 로저스가 제시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과 거리가 먼 것은 인본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긍정적 관심, 주관적 경험과 주관적 경험을 표출하는 필드, 현상학적 장,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교리를 다루자 하는 거지요.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는 체계 이론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 로저스의 이론은 인본주의 심리학, 제3의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 또 클라이언트, 내담자 중심의 상담에서 강조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권한부여 모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권한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같이 본다고 그랬습니다. 전문 사회복지 발달의 기원이 된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이 이 모델의 토대이다. 자선조직협회 이것은 뭐 이 실천과는 이쪽과는 관련이 없죠. 이쪽은 정부 정책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실천 모델이죠. 권한부여는 환경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임상 실천 과정이다. 환경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점 중심으로, 이게 핵심이죠.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잠재력, 자원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참여한다. 좋습니다. 32번에 보시면 개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하는 체계는, 자, 핑커스와 미나이든 콤튼과 갤러이든 간에 변화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전문 기관을 변화 매개 체계, 도움을 요청하는 체계는 클라이언트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변화시킬 그 대상을 표적 체계, 그 과정에 동참하고 또 실제로 변화 매개 체계와 직접적인 만남을 이렇게 갖는 것은 행동 체계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지. 33번에 보시면 기능주의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랭크의 자아심리학에 영향을 받았다. 랭크의 의지심리학, 자아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인간을 의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복지기관의 목적과 서비스를 대변하는 대변자로 제안하였다.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과 무의식 세계를 알기 위해 자유연상법이나 꿈의 분석, 이것은 정신분석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면담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들을 대화 형태로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화체를 쭉 그대로 적어가는 과정에 옆에다가 자기 사회복지사의 느낌이나 주관적 판단을 가미하여 기록하는 것은 바로 과정기록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소프 형태의 진행기록을 사용하는 사회복지 실천기록은 사회복지 실천기록의 방법에는 문제 중심 기록, 요약 압축 기록, 이야기체 기록, 과정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소프 기법을 쓰는 것은 문제 중심 기록이 되겠습니다. 서브젝트 인포메이션 주관적 경험, 오브젝트 인포메이션 객관적 경험, 그리고 프렌, 그리고 그다음에 아세스먼트 사정, 그리고 프렌에서 소프 기법을 쓰는 것은 문제 중심몰 기록이 되겠습니다. 3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 통합적 방법을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은 통합 모델 그러면은 1957년에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통합했던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60년대 넘어가던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 그런가 하면은
생활 모델 이런 것 등이 모두 통합 모델의 내예가 되겠습니다. 37번에 보면 다음의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진실한 자세로 클라이언트에게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토한다면 더 이상 할 것 없군요. 공감적 이해 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수용이란 말입니다. 이걸 쓰는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로저스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을 보시면 개인이 감정과 행동 변화를 위하여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을 밝혀내고 도전함으로써 사고, 띵크를 재구도하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인지행동치료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신념이란 단어가 나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앨리스의 REBT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에 보시면 생태체계적 관점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갖는 함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체계적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을 같이 가미한 건데 체계 간의 상호 교류와 상호 연관성을 중시한다. 넓은 관점을 제공하여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가능토록 한다. 개인을 환경 안에서 변화와 적응을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자로 간주한다. 개인 클라이언트 체계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집단이나 공동체 수준의 클라이언트 체계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기 때문에 이건 대상을 두고 오는 거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복지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